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리뷰를 하게 된 유라입니다. 오늘은 서브스턴스 영화에 대해서 첫 리뷰를 해볼까 해요. 그 서브스턴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서 영화 리뷰에 되게 첫 번째 단추를 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석사 논문을 시네페미니즘으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론과 접목해서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스포일러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영화를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화 내용은 이제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이제 한때 인기 최고로 누렸던 이제 피트니스 스타이면서 이제 현재는 에어로빅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녀 인기가 점점 쇠퇴하게 되고 신체적 노화에 대한 불안 역시도 커지게 되는데, 그 스파클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서브스턴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소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자신의 신체를 복제한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젊음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이제 물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스파클은 이를 통해서 수라고 하는 복제된 젊은 신체를 가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서브스턴스 오프닝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오프닝이었어요. 그 계란의 어떤 그 세포 분열이 이제 서브스턴스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내용 축약적으로 이미지화돼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계란이 나오는 오프닝 시퀀스가 지나고 스타를 만드는 인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스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타라고 하는 실질적인 산업은 정말 그 산업이라는 것을 인부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틀을 만들고 페인트를 붓고 시멘트를 붓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스타 산업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되어 만들어지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위에서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이제 사진도 찍고 여러 팬들이 와서 이제 또 기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타 산업이 항상 그렇듯 스타가 쇠퇴하듯 그 별 모양의 그 장식도 쇠퇴하게 돼요. 그 위에 이제 어느덧 무심하게 흘려지는 핫도그 같은 것이 이제 흘려지게 되고, 이제 그 케첩을 이제 남성이 하나 이렇게 흘리면서 발로 이렇게 쓱쓱 닦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엔딩과도 연결이 돼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엔딩이랑 연결해서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로빅 강사로 이제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 화장실에 고장이 났죠. 그래가지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약간 회사 총괄 매니저라고 하게 될까요? 그 편의상 이제 대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대표의 배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는 사실 통화 자체도 굉장히 실내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에게는 그 화장실에서 통화 자체도 그렇게 수치스러운 부분이 아니고 말로도 배설을 하고 아래로도 배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배설을 하고 나면 우리가 또 이제 손을 씻는다는 어떤 그런 정화 과정이 또 필요로 한데, 그런 정화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에 식사 시퀀스가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그 남성의 배설을 오롯이 그대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심란해진 마음으로 식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대표가 그 먹는 장면은 굉장히 클로즈업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주로 남성의 클로즈업, 굉장히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굉장히 가깝게 가는 그 대표의 입이 대부분이에요. 그 입이라는 담배를 피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런, 아니면 배설을 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이루어지는데, 먹는 장면은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보기도 하고 우리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익스트림 클로즈업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거북스럽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 큰 화면에 그 한 남성의 입이 그렇게 먹는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이렇게 클로즈업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남성의 신체가 분할되어서 표현되는 거는 굉장히 좀 거북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몸을 그렇게 클로즈업 하는 거, 나중에 수의 입술을 그렇게 또 클로즈업을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성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영상을 대할 때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같은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담배를 피는 남성의 입술은 굉장히 좀 거북스럽고
자신을 소개하는 여성의 입술은 굉장히 성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도 이제 뭐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남성이고 서버는 여성인데 뭐 여성인 서버가 음식 나를 때 엉덩이가 보일 것 같이 하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그런 연출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엘리자베스가 그 식당에서 그 대표와 같이 밥을 먹었을 때가 그 엘리자베스의 스파클의 이제 생일입니다. 생일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생일이 특별한 거는 내가 주체가 되는 날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축하를 받고 이제 굉장히 기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자신의 생일, 그러니까 자신이 주체인 날에 자신이 나온 포스터가 찢겨지는 걸 보는, 목격하는 경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쇼크로 교통사고까지 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이죠. 이렇게 자신의 생일에 자신이 주체가 되던 포스터가 찢겨져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이 주체인 생일에서도 대상화되고 객체화되고 배제되는 경험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파클은 무너지게 되죠. 병원에서 굉장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스파클에게 서브스턴스를 제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남성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성의 직업, 그 서브스턴스를 제안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이 남성 역시도 서브스턴스를 체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드러나죠. 근데 이 남성의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외형적인 모습의 구애를 받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성이 젊음을 가졌을 때 그 남성은 젊음 그 자체를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리고 조금 더 에너지틱하고 이런 걸 가지고 싶어 했던 거지 뭔가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직업이에요. 그리고 특히 간호사 같은 직업은 또 지적인 부분이 필요로 가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육체적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적이고 조금 육체적이고 좀 이런 거에 더 집중되어 있는 직업군에 있다는 것 자체도 나중에 수가 슈퍼스타로 데뷔하는 것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서브스턴스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남성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여성은 슈퍼스타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하루 종일 생일날 이제 엉망진창인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동창인 프레드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스파클한테는 굉장히 동정심이 가는 장면 중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동창 역시도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이랬고 너는 정말 이런 아이였고 뭐 이래서 좋고 어쩌 이런 게 아니라 The most beautiful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엘리자베스 스파클한테. 그러니까 결국 외형적인 거에 대한 칭찬 그리고 스타로서의 명성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요. 결국에는 이제 내면이나 스파클 그 자체에 대한 매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그 외모, 명성 이런 거에 대한 칭찬이죠. 결국엔 스파클이 이제 약속에 나가기 힘들게 만드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영화에서는 그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꽤 자주 나오는데요.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이제 필연적으로 거울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든 화장실에는 거울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반드시 존재하는 공간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계속 끊임없이 검열하고 확인하는 공간 역시도 화장실이고 그 나체로 있는 시간 역시도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그대로 보게 되는 공간이 보통 화장실이죠.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이제 어쨌든 여기 이 화장실에서 수를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명장면이죠. 그 스파클의 척추에서 이제 그 수가 탄생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데 이거는 마치 이제 저는 보면서 에일리언이 연상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버라 크리드라고 하는 그 시네 페미니즘을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바버라 크리드가 그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태고적 어머니라는 개념을 끌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괴물은 그 태고적 어머니를 매개해서 그녀의 사라진 남근을 표상하게 되고 남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태고적 어머니는 독자적인 모든 힘을 가지며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남성 거세공포는 거세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거세된 여성이 그러한데
보통 이제 영화 사이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샤워실에서 살해당하는 마리오는 거세된 여성이나 거세하는 여성은 이제 아들의 인격을 지배하는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거세하는 여성은. 그래서 스파클이 술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그 남근, 즉 그러니까 남성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생명을 탄생을 시키려면은 보통이 아니고 항상 남성과 여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태고적 어머니에게는 남근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스파클은 실제로 남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수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야자수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제 견해로는 이 야자수는 남근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차차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수가 탄생하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게 되고 첫 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야자수가 가득한 거리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득한 거리에 나오게 돼서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네킹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어 여성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인 코르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네킹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근접할 수 없는 몸매거든요. 거기에 이제 옷을 전시하면서 이 몸매가 마치 표준인 것 마냥 강요하는 것이 마네킹입니다. 그래서 수는 스스로 마네킹과 자신을 일치화시킴으로써 그 남성 중심주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상화되는 여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가 그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이제 대표가 뭐 이사벨라라고 하는 비서한테 이름이 너무 길다 이러면 신디라고 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이밍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여성의 주체성을 남성이 어떻게 박탈시키는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수는 이제 이때 이 네이밍을 막 하고 있을 때 수가 이제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된다. 나는 격주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주체적으로 그 스케줄 조정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대표가 수의 스케줄을 맞췄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스케줄이 정말로 수에게 잘 맞춰졌다면 수가 굉장히 그렇게 무리해서 걸 유지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빨리 소리를 한 거죠. 괜찮다 뭐 이 역시 또 굉장히 카인드해서 이미지 창출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가 화장실에 밀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밀실의 마치 약간 인간의 무의식 영역을 나타내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에 있는 깊게 깔려있는 그 무의식을 표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로라 멀비라고 하는 그 시네 페미니즘을 연구한 거의 태초의 여성 학자 중 한 명이 시각적 쾌락과 서사 영화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시각적 쾌락과 서사 영화에는 세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여성 그 배우를 바라보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영화화 되기 이전에 현실에 대한 카메라의 시선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종의 이제 영화 생산물에 대한 관객의 응시가 있고 세 번째가 인물들의 상호 시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카메라의 시선, 두 번째는 남성 관객의 시선, 세 번째는 남자 배우의 시선 이렇게 세 가지 시선이 존재하고 이 시선이 이제 여성을 객체화하고 대상화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논문을 씁니다.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던 논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도 수에게 이 세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 카메라의 시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계속 나오죠. 카메라의 그 시선이 영화 속에서 계속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감독들이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그 바라보는 시선 역시 존재하고요. 그 앞집 남자가 나중에 이렇게 그 엘리자베스 스파클한테 수인 줄 알고 나 영상 봤어요. 막 저한테도 그거 알려줄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이제 남성 관객의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남성 관객이 난 너를 봤다 비디오를 통해서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크린 너머에 있는 남성 관객의 시선까지 이게 세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고 저는 봤고요. 그 에어로빅 촬영할 당시를 보면은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 수의 몸이 굉장히 철저하게 분할되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까지 정말 클로즈업 되고 분할이 돼요. 근데 이때 그 자세히 보시면은
그 남성 댄서가 2명 뒤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2명 남성 댄서들은 전혀 클로즈업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 딱 한 번 클로즈업 되고 다 풀샷입니다. 풀샷으로 잡히고 여성 댄서들의 신체만 계속 클로즈업 되고 분할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보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는 금기를 깨죠. 트로이와의 뜨거운 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트로이라고 하는 네임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스파클과 수의 영역을 침입한 것 같죠. 그리고 약간 스파클과 수에게는 또 서로 이중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약간 그래서 약간 트로이 목마처럼 그 실제 보이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좀 다른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어쨌든 수가 금기를 깨게 돼요. 그 트로이와의 하룻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금기를 깬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노화된 손가락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물로 막 씻겨내려고 해도 씻겨지지가 않는데 결국 이제 정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발버둥을 치지만 스파클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식당에서 이제 남성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남성 노인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남성 간호사의 노화죠. 그 남성 노인의 노화는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괴물화되어 있다고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약간 그 여성의 모체와 남성의 모체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그 남성한테 이제 충격을 받은 스파클이 자기 자신 그 자체로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파클 자체로서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동창 프레드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스파클이 프레드를 만나러 가길 염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못 나갈 것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The Most Beautiful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걸렸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울을 보잖아요. 그 Most Beautiful이라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근데 The Most Beautiful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밀실에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겨우 빠져나와요. 그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이 화장실에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거실에 이제 창문 너머 또 수의 시선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로라 멀비 아까 말씀드렸던 로라 멀비라는 그 학자가 시각적 쾌락과 서사 영화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세상이 막 시끌시끌해지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반론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로라 멀비가 이후에 시각적 쾌락과 서사 영화에 대한 이후의 생각이라고 하는 논문을 또 다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여성 관객에 대한 그 역할을 좀 중요하게는 안 여긴 것 같다. 그 전에 여성 관객 역시 주인공과 동일시해서 남성 주인공과 같이 동일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 캐릭터가 여성을 장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거실 넘어 있는 시선, 그것이 비춰서 문고리에서 자기 자신의 시선마저 그 스파클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선에 갇힌 스파클은 약속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파클이 결국 하는 노력은 이제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약속에 나가지 못한 스파클은 이제 요리책으로 요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 요리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가사 노동을 중심으로 한 여성 역할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 처음에 스파클은 기존에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서 이제 집안일을 대체해 왔는데 이후에는 직접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엔 자기가 요리를 하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후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는 이제 수가 슈퍼스타로 TV에 나오는 모습과 대비되면서 이제 스파클의 무력감이 더 두드러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리책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이 정해놓은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이고, 굉장히 이제 거기서 이제 소세지를 막 그게 기름에 이렇게 튀기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스파클이 보통 이런 소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남근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굉장히 기름에 튀긴다는 거는 남근을 무력화하려고, 즉 거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프라이빗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스파클이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에 대한 소극적 반항 정도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수와 스파클이 결국에는 적대적 관계가 되고, 수는 이제 다음날 그 집안 꼬라지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미친 듯이 스파클의 척추액을 막 뽑아내죠.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는 몸을 바꾸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척추액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에는 몸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와 스파클이 결국에 몸을 다시 바꾸게 되죠. 이때 스파클은 괴물화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바버라 크리드라고 하는 이제 여성 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라고 하는 저서를 또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바버라 크리드는 이 저서를 통해서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브젝트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지만 우리 경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추방해서 자아 밖에 위치시키며 내가 아닌 것으로 표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검증은 똥, 피, 소변, 고름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경계 붕괴나 경계 모순이에요. 인간이랑 비인간,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깨끗하고 적당하고 잘 만들어진 것들, 더럽고 왜곡된 육체 사이 등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폐고적 어머니 이런 개념도 있는데요. 근데 스파클은 이제 신체가 노화되면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때 젊고 아름다운 신체는 정상이 되고 노화된 신체는 아브젝트가 됩니다. 결국 스파클이 아브젝트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에 의해서 대체된 이후에 인간적인 요소를 잃어가면서 점점 괴물화가 되는 거죠. 즉 경계를 넘어선 어떤 존재로 괴물적 여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스파클이 종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종료를 하다가 선택을 후회하고 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수와 동시에 스파클이 같이 깨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이때 스파클과 수가 동시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부활을 넘어서 그 개별적 존재로서 그 정체성과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객체가 동시에 깨어난다는 것은 이상적인 몸과 아브젝트가 서로 붕괴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크리스테바가 얘기하는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불안정한 순간, 즉 아브젝트의 핵심적인 속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보면서 스파클이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수랑.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여성 노인이 저런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제 이게 여성 노인이 된 게 아니라요, 스파클이 여성이 괴물화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으로 보기에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수가 화장실에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스파클의 외모를 파괴하죠. 이거는 단순한 신체 훼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성성의 붕괴를 또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가 이깁니다. 그래서 스파클을 살해하고 연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만은 모체가 없는 신체는 결국엔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치아가 빠지고 손톱이 빠지면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본주의로 상징되는 그 대표와 주주, 근데 사실 주주라는 거는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이잖아요. 수 앞에 나타나서 웃어 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는 그런 자본에 굴복하듯이 또 웃어 보입니다. 수는 그 자신이 복제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의 신체가 무너지니까 이제 자신을 통해서 복제본을 탄생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제본인데 복제본을 통해서 새로운 복제본을 탄생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 복제본은 불완전한 괴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는 이상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스파클을 대체하지만 결국에는 모체가 없는 신체는 버티지 못해.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상적인 여성상이라는 거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와 남성 중심 사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복제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가 이 괴물이 대중 앞에서 가슴을 토해내요. 그래서 영상은 실제로 끊임없이 여성의 가슴을 분할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이제 가슴이 분할된 걸 보여주는데 대중은 실질적으로 분할된 가슴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할된 신체는 경악스러운 아브젝트인데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여성의 분할된 신체에 열광을 해요. 그래서 대중은 이제 분할된 여성의 신체를 소비하고 탐닉하지만 실제로 그 신체가 물리적으로 분할됐을 때는 견디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은 끊임없이 대상화되고 분할되지만 그 몸이 실제로 조작되거나 파괴됐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작됐거나 어떤 아름다운 가슴을 보고는 굉장히 열광하지만 그 가슴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대중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은 그렇게 이제 결국 괴물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 남성은 이 괴물에게 괴물이라고 네이밍을 하며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딩 장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 괴물의 얼굴이 메두사화가 돼요. 저는 이제 그 논문을 쓸 때도 이 메두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메두사라는 거는 자기 눈을 바라보는 사람을 돌로 만드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네 페미니즘 이론으로 넘어오면은 그 남성의 그 시선을 무력화시키고 남근을 거세하는 어떤 힘을 가진 여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두사화된 얼굴이 그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야자수 나무예요. 그래서 이 야자수 나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근을 상징하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메두사화된 얼굴은 엘리자베스 스파클 별 위에 올라가서 남근이 나무를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남성의 시선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때 금가루가 떨어져요. 그 반짝반짝한 그 금가루가 떨어지는데 이때 이 금가루는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자본이요. 그래서 여성이 그 스타 산업을 전복하고 위에 올라서서 남성 중심주의 사회 그리고 남성의 시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무력화 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때 자본이 이 메두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모든 저항을 흡수하고 체제를 통제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그 케찹이 그 엘리자베스 스파크의 별 위에 떨어졌을 때는 발로 이렇게 쓱쓱쓱 닦잖아요. 그래서 근데 메두사의 피 흔적은 대형 청소기가 와서 흔적도 없이 닦아버립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렇게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철저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케첩이라고 하는 개인의 흔적은 발로 이렇게 쓱쓱쓱 지워버리는 대신에 메두사라고 하는 어떤 여성의 저항은 더 적극적으로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존재는 더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오프닝 시퀀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정말 그 후반부 한 20분이었나요? 정말 그때부터는 그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굉장한, 의미를 정말 표현하고 있고, 그 어떤 공포, 호러, 약간 스릴러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시퀀스가 저는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시퀀스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영화를. 그래서 러닝타임이 꽤 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고 간만에 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고 분석할 게 많은 영화를 봐서 보는 내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나서 이렇게 분석할 게 많은 영화는 또 이제 보고 나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책도 들여다보게 되고 논문도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또 거기서 얻는 2차적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또 어떤 영화의 리뷰를 가지고 올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오늘 그 서브스턴스 영화는 이렇게 리뷰를 마치고요. 첫 그 리뷰였어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